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경우의 수라는 개념과 크게 확률 이렇게 두 개를 배울 거예요. 뭘 배울 거라고? 경우의 수와 확률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경우의 수부터 배우냐면 뒤에 배우게 될 확률이라는 거 있죠. 확률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경우의 수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야. 즉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바로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알려면 우선 뭐부터 잘 공부해야 된다? 경우의 수라는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구할 수 있는 것이냐? 자, 적어 놓으세요. 맨 위에다가. 문제의 구조는 항상 3단 구조가 기본입니다. 시행, 사건, 경우의 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도록 하자. 시행과 사건, 결론적으로 경우의 수예요. 자, 그러면 시행이란 개념이 뭔지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이란 개념은 이거예요. 동전을 던진다, 활을 쏜다. 되겠습니까? 제비뽑기를 한다. 요런 행위들 있지. 이런 걸 우리는 전부 시행이라고 불러요. 혹은 관찰, 실험 요런 용어로도 쓰는데 그냥 싸잡아서 우리는 시행이라고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 왜 선생님이 시행, 사건,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한 개의 동전을 던질 때 이게 바로 무슨 표현이야? 시행이에요. 시행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은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해. 시행의 결과가 사건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이거 시행이지. 그랬는데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이거 결과죠. 우리는 이 결과를 뭐라고 부른다?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 사건의 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문제의 구조는 어떤 시행이 일어났더니 그 결과로서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의 개수를 세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경우의 수다예요. 시행이 일어나면 사건이 발생하고 그걸 통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작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막바로 좀 보도록 하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우리 요런 걸 뭐라고 부른다? 시행. 자, 홀수의 눈이 나온다. 요런 걸 뭐라고 불러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주사위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지? 1, 3, 5 요거를 세는 거예요. 몇 개죠? 3개.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이다?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시행을 했더니 3 이상의 눈이 나왔대요. 어떤 경우지? 3, 4, 5, 6.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4가지가 있다. 자, 3 미만의 눈이랍니다. 어떤 경우? 1, 2, 3. 경우의 수를 세면 3가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바로 경우의 수야. 시행, 사건, 경우의 수.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유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유제 2번. 다 푸셨어요? 네. 자, 우리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을 묻고 있는데요. 가만히 봤더니 자, 요런 경우에는 큰 돈부터 써주면 계산하기 훨씬 편해. 자, 500원짜리 동전은 3개가 있는 상태, 100원짜리 동전은 10개가 있는 상태. 총 얼마를 가지고 있다?
2,500원을 가지고 있다. 자, 2,500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1,500원짜리 음료수 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순서상을 만들 겁니다. 자, 100원짜리 10개만으로는 100원짜리만 써서는 음료수 1,500원 만들 수 없지? 그래서 500원짜리가 최소 1개는 필요해. 그럼 100원짜리 몇 개 필요합니까? 10개. 500원짜리 2개 사용했어요. 100원짜리 그러면 5개. 500원짜리 3개 사용했어요. 100원짜리 그러면 0개. 이렇게 되겠지? 더 이상의 경우의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므로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다? 3가지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전을 각각 1개 이상 사용해야 된대요. 이렇게 빵개 이런 거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개? 2가지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배울 거예요. 학생들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수준 높고 중요한 개념, 아주 심플하지만 무지하게 중요한 개념 2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개념 맨 이쪽에 보시면 여백이 좀 되지? 맞아요? 자, 여백에다가 이렇게 좀 필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법칙이 2개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 법칙. 얘기해보자. 법칙이라는 말은 수학에서 중요한 곳에 붙이는 이름일까? 중요하지 않는 곳. 한번 보자. 공식이라는 것도 있지, 수학에. 공식과 법칙. 누가 더 중요해? 법칙이 훨씬 중요해요.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식으로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곳에만 붙여주는 거야. 자, 그런데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법칙이 2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거겠지. 그 첫 번째 법칙이 뭐냐? 합의 법칙. 2번째 법칙이 뭐냐? 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자, 그럼 선생님 합의 법칙은 뭔데요? 이거예요.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끼리 더해도 새로운 경우의 수를 곱할 수 있다. 이게 합의 법칙이야. 그럼 곱의 법칙은 뭐겠어? 경우의 수를 곱하는데 일일이 다 경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끼리 곱해도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에요. 되겠습니까? 만약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일이 경우를 다 구해가지고 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요 경우 꼴랑 3개네? 요 경우 꼴랑 10개네? 3하고 10개 곱하면 30개의 경우의 수가 있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만약에 곱의 법칙이 없다면 그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30개의 경우를 다 적어놓고 세야 되는 거야. 미친 짓이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끼리 곱해도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고 경우의 수끼리 합해도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엄청 심플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고 중요한 법칙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우리 같이 소리내서 개념집 한번 개념 읽어볼까? 시작!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때 핵심은 2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B가지일 때 우리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 플러스 B다 라고 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실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교통편으로
비행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두 가지가 있대요. 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구나. 기차는 KTX, 새마을, 무궁화호 세 가지가 있대요. 오, 기차를 타고 가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구나. 이때 비행기나 기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야, 비행기를 타면서 동시에 기차 타고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내가 막 분신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안 돼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예요.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개념 위에 있지? 거기에다 가로 열고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가로 열고 배반 사건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배반 사건. 고등 수학에서는요, 배반 사건이라고 불리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확률 문제는 생각보다 배반 사건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활을 쏴! 그런데 그 활이 미쳤다고 1번 간역과 2번 간역에 동시에 맞을 수 있어? 없어? 없지. 1번에 맞거나 혹은 2번에 맞거나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게 바로 배반 사건이에요. 배반 사건의 경우에는 곱한다, 합한다, 합한다. 그러면 얘는 몇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까? 5가지 경우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어떤 중국 음식점의 차림표에는 면이 4종류, 밥이 3종류가 있다. 면 또는 밥 중에 한 가지만 주문할 때 주문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면 4개, 밥 3개 주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7가지. 이렇게 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요. 자, 유제 4번 앞에다가요 별표 2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제 4번 앞에다가 별표를 2개를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자, 수학에는요, 이산이라는 개념과 연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산이라는 개념은 뜻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뜻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자, 연속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붙어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산과 관련된 숫자로는요, 자연수, 정수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연속과 관련된 수의 개념으로는 실수가 대표적인 예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연수는 어때?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수를 읽을 수 있다. 1, 2, 3, 4 이런 수가 바로 이산이야. 이산별량이라는 거예요. 변하는 수는 변하는 수인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읽을 수 있는 수. 반면에 실수, 붙어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1 붙었어. 1을 적었어. 근데 내가 1 옆에 있는 실수를 읽어줘야 돼. 1 옆에 있는 실수 뭔데? 아니지. 1.00000000000 1 할까? 아니야. 더 작은 수 있어. 0000000000000 이러다가 늙어 죽는 거야. 우리가 죽는 날까지 0을 외쳐도 1 옆에 붙어있는 그 1 옆에 붙어있는 엄청 가까이 있는 그 실수는 읽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붙어있기 때문이야. 그런 개념이 연속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야. 주사위의 눈은 이산별량일까? 연속별량일까? 이산별량이지. 1, 2, 3, 4, 5, 6 이게 이산별량이야. 그런데 수학에서는요, 거기 별표 치셨죠? 네. 자, 이산별량이 화살표 올리셔서요, 적어 놓으세요. 이산별량이 1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꼭 2개가 나오는 문제가 있어. 이산별량 몇 개? 2개. 요 문제는 무조건 표로 푸는 게 가장 편해요. 이산별량 2개가 나오면 무엇으로 푼다? 표! 즉 이런 문제예요.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시행을 했지. 그런데 주사위 눈이 1, 2, 3, 4, 5, 6, 1, 2, 3, 4, 5, 6 이산별량 2개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3개가 나오면 안 돼. 2개가 나올 때만 써야 돼. 그러면 표를 만드시는 게 제일 빨라요. 어떻게? 1, 2, 3, 4, 5, 6 1, 2, 3, 4, 5, 6 이게 제일 빠르다라는 거야. 3개가 안 되는 이유는 뭐야? 3개는 입체 큐브가 나와요. 우리 그런 건 좀 머릿속에서 생각하기 힘들어. 그래서 2개일 때만 사용하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표로 해놓고 어떻게 푸느냐? 자, 첫 번째,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 되는 경우의 수 구하시오라고 하면 두 개가 더해서 3이 되는 경우는 얘랑 얘 더 없지. 몇 가지? 두 가지. 2라고 적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 구하래. 그러면 얘, 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5가 되는 경우지. 자, 3이 되는 경우와 5가 되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므로 합의 법칙이죠. 자, 3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2가지. 5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4가지. 답은 6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예요. 동시에 일어난답니다. 배반 사건이다 아니다? 아닌 경우예요. 되겠습니까?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생략 불가능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생략 불가능. 자, 그리고 우리 앞쪽에다가 아까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옆에다가는 가로 열고 생략 가능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생략 가능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생략 불가능과 생략 가능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길은 A, B, C의 3가지,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은 X, Y의 2가지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길은요, 이렇게 3가지 길이 있고요.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은요, 이렇게 2가지 길이 있대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간대?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을 구할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 우선 대전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했더니 3가지지. 자,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했더니 2가지지. 이제 이 2개의 경우를 더해야 돼? 빼야 돼. 항상 요걸 고민해야 돼. 경우의 수는 더해야 되나 빼야 되나? 더해야 되나? 아, 뺀다. 더해야 되나? 곱해야 되나? 더해야 되나? 곱해야 되나? 요걸 고민해야 되는데요. 생략 가능, 생략 불가능이 중학교 과정에선 제일 쉬워요. 만약에 내가 얘를 생략 가능하잖아? 그럼 합의 법칙인 거야. 얘를 생략해.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생략 불가능하네? 생략 불가능하면 어떻게 푼다? 곱으로 푼다예요.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합의 법칙은 생략 가능합니까? 예. 아까 짜장면 문제 생각해보자. 면 요리는 4가지고요. 밥 요리는 3가지입니다. 라고 했어요. 내가 뭔가 주문해서 밥을 먹어야 돼. 얘 생략해. 그래도 밥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생략 가능하지? 그러면 이때는 합의 법칙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내가 생략했을 때 어떤 시행을 완성하지 못하면 시행이 얘 생략해줬다. 주문 잘해서 먹었어. 이러면 합이에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유제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6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전구를 3개를 켜거나 꺼서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자, 예. 모두 꺼져 있는 경우도 신호로 생각할 때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빨간색 전구가 있습니다. 파란색 전구가 있습니다. 노란색 전구가 있습니다. 얘는 켜거나 끌 수 있다는 몇 가지 경우를 가지고 있어?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있어. 와, 얘 두 가지 가지고 있네, 두 가지 가지고 있네, 두 가지 가지고 있네. 자, 얘를 더하냐, 곱하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지. 맞아? 그런데 얘네들은 어때? 이렇게 세 개가 모두 두 개 켜지고 하나 꺼지고 셋 다 꺼지고 이런 걸로 신호를 하는데 내가 얘를 이렇게 생략해서 없애버렸어.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신호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생략 불가능이죠. 그러므로 더한다, 곱한다, 곱한다.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모두 몇 가지이다? 8가지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11페이지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5번 풀어보세요. 아직 안 풀었구나. 이렇게? 네, 10가지 경우 맞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카드 20장이 있다. 이 중에서 카드 한 장을 임의로 뽑을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죠. 1과 20 사이에 3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6개. 4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네. 5개. 그죠? 네. 그런데 문제는 얘하고 얘는요, 배반 사건이다 아니다? 아닌 경우가 있어요. 3의 배수인 동시에 4의 배수인 경우가 있지. 그래서 그 경우가 여기에 이미 포함이 됐는데 여기 또 포함이 돼 있지. 그러므로 더하면 2번 포함이 된 거네, 같은 경우가. 그래서 3과 4의 공배수인 12의 경우 한 가지를 빼주셔야지만 답이 나와요. 요런 경우 2개가 배반 사건이 아닐 때는 빼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네. 우리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시행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지.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자, 동전을 하나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2가지다. 주사위 하나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다. 혹시 더워요, 안 더워요? 안 더워요? 아, 덥지. 에어컨 틀지. 왜 에어컨, 아까 누군가 춥다 그래서 온도 높여놓고 하다 보니 덥구나. 뜨거운 바람도 나는데. 좋겠지?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요 파트의 개념을 가장 완벽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여러 번 읽고 기억해 두면 돼요. 그게 제일 빨라요. 선생님이 가르쳐본 설명 잡다하게 하느니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제일 빨라. 자,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개 동전을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앞면, 뒷면 2가지이다요. 그럼 보도록 하자. 동전 내가 만약에 3개를 던져. 동전 3개 있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 2가지, 2가지, 2가지죠. 그럼 얘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되겠죠? 우리 요거를 간단히 줄여서 2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래서 결론 냅니다. 서로 다른 n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2의 n제곱까지다. 되겠습니까? 동전 n개 던졌어. 경우의 수는 2의 n제곱개. 동전 5개 던졌어. 경우의 수는 2의 5제곱. 동전 7개 던졌어. 경우의 수는 2의 7제곱. 동전 3개 던졌어. 경우의 수는 2의 3제곱.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여러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지
던질 때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6가지이므로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이때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뭐다? 6의 n제곱 가지다예요. 되겠습니까? 주사위 3개 던졌어요. 6의 세제곱. 주사위 5개 던졌어요. 6의 5제곱.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자, 동전 n개, 주사위 n개랍니다. 경우의 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2의 m제곱 곱하기 6의 n제곱개라고 답을 낼 수 있다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눈으로 풀자. 필수제 1번. 정답은 몇 곱하기 몇이야? 72가지. 예, 2 곱하기 6의 제곱 되겠죠? 예, 유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12. 네, 12 되겠습니다. 쉽다. 유제 2번도 풀어보십시오. 네, 1번의 답은 24, 2번의 답은 2. 예, 잘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혹 고등부 수업이 확률과 통계가 아직까지는 한두 자리 선생님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 다 차면 온라인 강의로라도 좀 듣자. 확률 하루만 빼주시면 안 돼요? 네? 하루만 빼주시면 안 돼요? 네? 하루만 빼주시면 안 돼요? 하루만 저도 되겠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도 돼. 와서 다른 시간대 월요일 이럴 때 와가지고 들어도 선생님 뭐라고 말은 안 하는데 들을 수 있으면 그거 좀 듣자. 확률이 어려워요. 문제 특히 이게 순열 조합 파트에서 조합 파트 나오면 애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설명이 되게 힘들어. 고등학교 과정에서 되게 잘 설명되는데 네. 그 기본을 알고 가자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는 개념으로 사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과정에서 순열 조합이라는 언급을 안 쓰지만 우리 어차피 순열 조합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순열 조합으로 좀 가르치도록 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보도록 하자. 우리가 배워야 되는 확률은요 사실요 2가지 개념이 엮여 있어요. 어떤 개념이 엮여 있냐면 우선 순수한 경우의 수라는 영역이 있어. 경우의 수는 쉬울까 어려울까? 예, 어려워요.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땐 3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얘를 더하건 곱하건 각각의 경우의 수로 세분화시켜야겠지. 맞아? 그런데 얘가 빠짐없이 다 경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야겠지. 맞아? 그리고 얘가 중복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중복되지 않게 요 3가지를 다 신경 써야 돼.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못하면 정답을 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경우의 수는 쉽게 써요, 어렵게 써요? 어려워요. 예, 어렵다야. 이 어렵다라는 개념에 무슨 개념이 들어가냐면 순열과 조합이라는 개념이 합쳐져요. 얘는 뭐냐? 공식이야. 공식을 어떻게 잘 쓰냐야. 이 어려운 개념과 공식을 잘 쓰는 개념, 요 2가지가 합쳐져서 경우의 수 혹은 확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야. 개념학적으로 보면. 좀 적어 놓을까요? 네.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이 합쳐져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을까? 순열 조합 공식. 그래서 얘는 보다 쉽다.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이 무슨 부분이에요? 경우의 수를 공부할 거예요. 이제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